안녕하세요, 홍채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른쪽, 왼쪽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왼쪽을 숭상하는 옛 선비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혹은 다른 사람을 동의할 때 왼쪽 옷을 벗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을 치를 때는 반대로 자신의 지극한 슬픔을 보이기 위해서 왼쪽 옷을 벗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그들의 사유 방식은 밥을 먹는 손을 어디로 결정할 것인지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주로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이유는 왼쪽 손은 고귀하고 오른손은 그 고귀함을 받쳐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에서야는 이러한 사유 방식이 많이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왼쪽이 오른쪽보다 좋은 쪽이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집을 구할 때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남향이라고 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햇빛이 집에 잘 들어오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남쪽을 선택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면 상징적인 방향이 혹시 아직까지도 존재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혹시 어렸을 때 아니면 지금도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승을 향한 쪽이라고 해서 혹은 시신을 묻을 때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묻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 반대 방향인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방향. 오늘은 상례 또는 제례에서 사람들이 서는 자리를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자리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장례식장을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슬픈 기억이지만 한번 천천히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우리는 먼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 그분의 영정 앞으로 가서 절을 합니다. 그 후 몸을 돌려 가족들에게 인사로 절을 하죠. 위로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때 어느 쪽을 바라보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보통 오른쪽에 상주와 그 가족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상주와 가족들이 오른쪽에 서 있는 걸까요? 재밌게도 이렇게 상주가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런 문화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성과 남성이 한쪽에 서 있는 이 부분만 예전과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에 보면 사당을 중심으로 이쪽에도 사람들이 서 있고 반대쪽에도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사당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라고 해보죠. 요즘으로 치면 영정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기준에 따라 동쪽, 서쪽이 달라질 수 있나? 그러면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었다가 오른쪽이 서쪽, 왼쪽이 동쪽이 될 수도 있는 건가? 이 부분은 좀 복잡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말하는 동서남북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위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가 않죠. 하지만 문화적으로 나누어진 동서남북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질 때마다 이것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서가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건물을 짓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문화가 만들어질 때 학자들이 그렸던 그림을 보면 남쪽을 향해 있고요. 북쪽을 뒤로 하고 있는 건물을 지어서 신주를 모시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경복궁이 북한산을 뒤로 하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듯이 집안에 있는 신주를 모시는 사당이란 이 건물도 북쪽을 뒤로 하고 남쪽을 바라보고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건물을 지을 수만 있었다면 동쪽과 서쪽도 사실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모든 건물이 남쪽을 바라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집도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남쪽을 향하게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지리상 여건 때문에 그렇게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 건물이 서쪽을 향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사실상 이 유학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방위관념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건물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라고 정해놓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지었을 때, 사당을 지었을 때 그 사당이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사당 앞면을 중심으로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 되도록 정해놓았다는 거죠. 이건 실제 지리적인 방해는 바뀌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던 상징성은 그대로 갖고 가고 싶었던 유학자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의 자리와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말이죠. 집안의 예절을 설명한 책을 보면 동쪽 자리에 서서 서쪽을 바라본다, 서쪽 자리에 서서 동쪽을 바라본다 등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방향을 보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와 방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동쪽이 될 수도 있고 서쪽이 될 수도 있으며 이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또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례 중에서 시신 가까이 서서 치르는 의식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래를 비롯한 집안 예절 책에 따르면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자신의 집 중앙에 모셔놓습니다. 당시에는 장례식장이란 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니 무덤을 파고 관을 준비하는 등의 시간을 보낼 동안 집에 시신을 모셔놓는 거죠. 이 시신이 집에 모셔져 있을 때 집안의 상주, 주부는 그 시신을 목욕시키고 옷으로 감싸는 등의 의식을 치릅니다. 여기서 상주는 이제 상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예전에는 종법에 따라 첫째 아들이 이 상주가 되었었죠. 주부는 그런 상주의 부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시신에 가까이에서 의식을 치를 때 시신이 있는 건물 중앙이 기준이 되어서 동서쪽의 자리가 나눠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의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유학자들이 그린 이상적인 집안 예절은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되는 죽음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매년 맞게 되는 사계절 등 운명의 순환과 자연의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도록 합니다. 현재 우리가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또 내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의 나이, 성별, 처지 등을 고려해서 내 자리, 그리고 내가 봐야 하는 목표를 정하게 한 거죠. 이런 개개인의 질문과 답은
집안의 질서를 이루는 데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방위가 올바로 이해되고 설정되지 않으면 상대방, 나, 그리고 우리 사이의 실존 질서가 서로 어긋나게 되는 생각을 했던 거죠. 방위 개념은 상하, 전후, 좌우의 질서에 따라 집안 예절에 참여하는 사람의 위치를 규정하는 하나의 약속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약속은 사람들의 위계, 권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리가 높은 사람의 자리일까요? 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걸까요? 사원이라고 하는 중국 고대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대에는 항상 동쪽을 왼쪽으로 삼고 자리의 위계는 왼쪽을 높이었다. 이 말은 왼쪽인 동쪽을 높은 자리로 설정을 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관직이었던 좌의정과 우의정을 보아도 비슷합니다. 두 관직 모두 임금님의 왼손 오른손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 당시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은 직위였다고 합니다. 좌의정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우의정이 관직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또 이 좌의정에 올랐던 사람만이 당시 가장 높은 관직이었던 영의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해요. 단지 관직의 이름뿐이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확실히 왼쪽을 숭상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왼쪽을 숭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까요?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음양관념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동쪽을 숭상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쫓아 올라가 보면 얘기라는 책의 단국편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장이 이 책에 등장합니다. 공자가 문인들과 같이 서 있는데 공수를 하면서 오른손을 높이자 제자들 역시 오른손을 높이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배우기를 좋아하지만 나는 이씨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왼손을 높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공수라는 것은 손을 마치 절할 때처럼 겹쳐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가까운 사람의 상례 기간이라 오른손을 왼손 위에 올려두고 있었고 제자들은 왼손을 오른손 위에 올려두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공자를 따라서 오른손을 올리자 공자가 아니다 왼손으로 평상시에 올리는 게 맞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왜 왼손이 올라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에 후한시대 정현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했는데요. 제자들이 모두 왼손을 높였다는 것은 바르게 되돌아온 것이다. 상중에는 오른손을 높인다. 오른손은 음이다. 길사에선 왼쪽을 높인다. 왼쪽은 약이다. 정현은 음양관념에 따라서 해가 뜨는 동쪽, 곧 왼쪽을 양으로 보고 왼손을 높여야 하며 해가 지는 서쪽, 곧 오른쪽이 음이고 상중에는 음양이 바뀌므로 오른쪽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정현이 의례, 예기, 주례를 모두 해석하면서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음양에 기초한 설명 방식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통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이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아까 보셨던 사당의 그림에서 이 사당을 바라보고 선 사람들은 남면하고 있는 사당을 기준으로 왼쪽, 그러니까 동쪽 부분에 남성들이 자리하고 오른쪽, 서쪽의 부분이 여성들이 자리한다는 걸 보면 양에 해당하는 남성들은 동쪽,
왼쪽에 음에 해당하는 여성은 오른쪽에 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어찌나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지 도암 2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당에 동서를 구분하는 계단이 없다면 사당 중심에 흰 줄을 그려서 동쪽과 서쪽을 나눠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줄을 서야 된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족에서의 남성이 상주, 제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주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경우 지금과 달리 대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한 집안에 이모, 삼촌 등 모두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제사와 같은 큰 일에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삼삼오오 모여 참여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때 자리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내용을 내 계절에 맞추어 지내던 사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남성, 즉 주인을 중심으로 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은 사당의 동쪽 계단 아래에 섭니다. 사당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오른쪽에 해당하고요. 사당을 등 뒤에 놓고 있을 때는 왼쪽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형제는 주인의 남쪽으로 조금 물러나서 줄을 섭니다. 보통 사당은 건물 앞면이 남쪽이니까 주인이 사당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뒤로 줄을 서는 거죠. 자손은 주인의 뒤에 두 줄로 줄을 서는데 북쪽을 위로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앞에 서고 적은 사람이 뒤에 선다는 말이죠. 여성의 경우를 볼까요? 여성의 경우 서쪽 계단 아래 섭니다. 남성들이 주인을 기준으로 자리를 마련했다면 여성들은 주부를 기준으로 자리를 마련합니다. 만약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계시다면 주부의 앞에 계시도록 합니다. 남편 동생의 아내가 있는 경우에는 손아래 누이 아내가 있는 경우나 손아래 누이가 있는 경우에는 주부의 왼쪽에 약간 물러나 섭니다. 또 이 주부의 아들에게 아내가 있는 경우에는 주부의 뒤에 두 줄로 동쪽을 상석으로 해서 섭니다. 이때 정해진 자리를 바탕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쪽과 서쪽을 나누고 여성과 남성의 자리로 삼았던 것은 질서를 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종자인 사람을 기준으로 나머지 사람들의 자리를 배치한 것은 이 집안의 행사가 종자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당대 학자들의 위계 질서에 대한 생각이 담긴 것이죠. 이 부분을 한번 꼬아서 생각을 해본다면 동쪽을 숭상하면서 남성을 동쪽에 자리하게 하고 여성을 서쪽에 두는 건 남녀를 차별하는 거야 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조금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비록 행사의 중심을 종자인 남성으로 삼기는 했지만 남성과 여성의 자리를 보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인과 주부의 자리를 한번 봅시다. 동쪽과 서쪽의 차이만 있을 뿐 앞뒤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집안의 예절을 보면 주부가 주인을 도와 신주를 꺼내는 등의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맏딸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다 라는 등의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여성은 제사를 지낼 때 부엌에만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남성의 반대쪽에 서서 그들과 같이 의식을 진행했던 겁니다. 유학자들이 생각했던 음양의 관계, 이것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였던 만큼 여성과 남성의 위치 또한 각각의 자리에 서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